132회 건축전기 기술사 기출문제 차트별 분석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군의 전원 설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수료인전 쪽에는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발전기 실 선정 시 건축적, 환경적, 전기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죠. 자, 이 부분도 지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죠. 벌써 이 문제도 요 앞에도 기출이 한번 됐던 문제고, 이번에 다시 이제 또 출제가 됐던 문제죠. 자,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잘 좀 봐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우리 연구반 교재에 KDS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다 해놓은 자료가 있죠. 자, 두 번째, 턱고압 수전 설비 정전 순서 및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설명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10점 문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약간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던 부분이고요. 실무했던 분들은 웬만큼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실무가 없던 분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간이 수전 설비와 이제 정식 수전 설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단선 결선도 작성하는 거, 구성 특징, 수전 설비 비교. 이 문제가 이제 25점으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KC 그 부록 뒤에 보면 여기 이제 이 설비들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약간 이제 실무적인 그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실무를 했던 분들은 이거 이제 정식 수전 설비하고 이제 간이 수전 설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실무를 좀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수전 설비 쪽에는 약간 실무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두 문제 정도는 최소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고장전류 및 단락전류 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전류 및 단락전류에 자, 영상 전류 검출 방식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요 세 가지 방식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요거는 반드시 한 번은 꼭 나올 것 같다라고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자, 이게 이번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접지 계통에서 선택지락 계전기, SGR 동작 원리 및 사용 목적. 요거는 제가 이제 비접지 계통하고, 그죠? 여기 이제 저항 접지 계통을 설명할 때, 특히 이제 고장 접지 계통뿐만 아니고 저장 접지 계통이라 하더라도 휘달을 구분해서 내가 차단하고 싶을 때는 저장 접지 계통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SGR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SGR에 대한 동작 원리들, 제가 이제 토크와의 관계들, 그 다음에 왜 이걸 사용하는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기존에 ZCT 플러스 OCGR로 하게 되면 충전 전류가 큰 어떤 그런 휘다에 대해서는 타 슬로이 고장이 났는데도 고장 나지 않은 그런 슬로우가 계전기 동작에서 차단되는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장난 회로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SGR을 쓰죠. 그때 SGR에 흘러가는 전류의 크기,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물론 전류 위상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고장난 그 회로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SGR을 우리가 선정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SGR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이제 영상 전류 들어오는 부분, 영상 전압이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토크 발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점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고요. 또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도 특징적인 요소들을 제가 아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료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른, 좀 깊이 있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답안이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하고 개폐기 쪽에는 이번에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콘덴사 쪽의 문제가 그래도 두 문제가 나왔죠. 자, 전력용 콘덴사에 대하여 전력용 콘덴사의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설치 목적, 그 다음에 선정 시 고려 사항들, 뭐 설치 목적은 연결 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선정 시 고려 사항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 그 설치상에서의 어떤 그 과전압, 뭐 과전류, 그다음 뭐 용량 문제,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시면 되겠죠. 답안지를요. 그 다음에 콘덴사에 의한 고조파 왜곡 현상. 이 왜곡 현상은 우리가 제3고조파든 제5고조파든 제7고조파든 용량성 회로에 고조파가 들어왔을 때 그 용량성 회로에 고조파가 왜곡이 심하게 되죠. 다시 고조파가 다시 전원 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다시 전원 쪽에서 다시 이 콘덴사 쪽으로 왜곡 현상이 확대되는 그 내용을 설명해 드렸죠. 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기본서 수업할 때 우리 기본서에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연구반 수업할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에서의 고주파 억제 대책,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기본서 수업뿐만 아니고 연구반 수업할 때도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25점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계통에서 무효전력의 정의와 과부족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앞서서 연구반 수업할 때 여기 이제 무효전력에 대한 정의, 과부족 시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대책들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 문제도 이제 10점으로 나왔습니다. 콘덴서에서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왔다는 게 앞에 기출문제랑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피레기, 이상전압, 변성기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자, 수전 설비에서 보호계정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오동작 방지 조건을 설명하시오 되어 있죠. 이 문제도 이제 10점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접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장소의 보호설비 및 접지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 기본서 1권에 상세히 나와 있죠. 제가 이 기본서 1권에 KC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뭐 이런 내용들도. 그리고 지금 문제를 보시면 우리 기본서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B전원 문제를 보시면 AB전원의 축전지의 설치 목적, 그 다음에 용량 산정 방식,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평이한 문제죠. 이 부분도 우리가 기출이 자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로 잘 해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기본서 1권에서 기출됐던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25점짜리가 5문제, 125점, 10점짜리가 4문제, 40점, 총 9문제가 기출이 됐죠. 전체 28.5% 정도, 이 정도의 어떤 비율로 출제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2권 배전 및 부하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 및 부하 설비에는 자, 전력 공급 설비에 대해서 자, 고조파 외역률, THD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전류 고조파 외역률과 역률의 상관관계, 여기 이제 10점 나왔고요. 자, 최근에 이 전자기파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정전계와 전자계의 대응관계 및 차이점, 그 다음에 전자기파 발생 이론. 자, 요거는 첫 번째 전계와 정자계에 대한 대응관계 및 차이점은 제가 이런 기본서 수업할 때 이미 요 두 개에 대한 비교표를 거의 한 페이지 정도로 다 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드린 걸로 있고, 우리 기초 수업할 때 요 부분을 다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 발생 이론은 우리 2권의 전자파에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이 전자기파가 어떤 식으로 전개자계가 이렇게 결합해서 우리가 이제 공간으로 이렇게 전파되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 내용은 기본서뿐만 아니고 우리 연구반 교재도 다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을 정의하고 배전선로 성간전압을 3.3에서 6.6kV로 성합한 경우 동일 전선, 동일 전력 손실하에서 송전거리에 대해서 설명하셔도 되겠죠. 자, 요 문제는 발송비전 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대로 우리가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었을 때 요 조건이 있죠. 여기 이제 동일 전력, 그 다음에 동일 전력 손실, 그 다음에 동일 전선, 요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케이블의 차폐층의 역할과 접지 방식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셔도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기본서 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해 드렸고요. 또 연구반에 들어왔을 때도 깊이 있게 다시 설명을 해 드렸죠. 자, 이 부분은 기본 문제로서 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것도 25점으로 기출이,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충전 전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자, 충전 전류 발생 원인. 제가 이 충전 전류 발생 메커니즘은 기본서뿐만 아니고 연구반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가 걸렸을 때 대지와의 사이에 정류장 C가 걸리면서 그때 충전 전류가 이렇게 발생되는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 드렸죠. 그런 어떤 충전 전류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충전 전류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들, 일단 과보상의 문제점 이런 계통으로 답안지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충전 전류 이제 발생 억제 대책은 우리가 이게 이제 과보상이 되니까, 그죠? 부족 보상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때는 이제 무효전력 소비 쪽으로 답안지를 써야 되는 그런 게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대책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력 공급 설비 쪽에서 문제가 기출됐고요. 자, 조명에서 한번 봐보시면요. 조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요 문제.
그래에 대한 평가 방법 두 가지 이상을 들고 뭐 각각 설명하셔도 되어 있죠. 자, 이 거래에 대한 평가 방법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래 평가법을 중심으로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UGR이죠. UGR, 그죠? 국내에서는 VCP법이라든지 GI법보다는 UGR법을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명 메이커에 보면 전부 다 UGR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UGR을 중심으로 답안지를 쓰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UGR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상세히 제가 설명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본반하고 연구반 때 제가 특히 이제 UGR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UGR에 대한 눈부신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이 특징들, 이런 부분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죠. 자, 계속해서 온도 방사 이론과 방정 개시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온도 방사 세 가지 법칙, 요 세 가지 법칙하고 파세너 법칙, 패닝 효과, 이렇게 해서 이제 25종을 나왔습니다. 요 파세너 법칙하고 패닝의 효과는 자주 기출이 되고 있는 문제죠. 거의 한 15의 텀 사이로 최소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온도 방사 법칙은 이번에 잘 안 나오던 문제였는데 이 부분도 나왔죠.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기본서 공부할 때 다 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 문제는 뭐 다 잘 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KC에 따른 수중 조명 등 시설 기준의 첫 번째 사용 변압기, 사용 전압, 그 다음에 사람의 출입구리가 없는 장소의 수중 조명 등 시설, 수중 조명 등의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거에 우리 수중 조명 등에 대해서 기출된 문제가 있었죠. 아마 어떤 그런 베이스에서 아마 출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적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안을 딱 적지 않으면, 그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기사 공부하실 때, 그죠? 이런 것들은, 적용 변압기라든지 또는 뭐 수중 조명대 용기, 이런 것들은 계략적으로 쓸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시공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압기를 어떤 변압기를 쓰고, 1, 2차 전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은 감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시공도 해봤고, 설계도 해봤기 때문에 웬만큼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무가 조금 그렇게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접근이 되고, 이렇게 돌려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적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의 구조, 장점, 단점을 설명하셔도 있죠. 자, 동기전동기는 최근에 지금 계속적으로 시험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 앞에도 동기전동기에 대한 뭐 기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죠. 뭐 기동법에 대해서 저번에도 3가지인가 4가지 그 물어본 방법도 있었고요. 자, 항상 이 동기전동기는 그 원리, 기동 방법, 구조, 장단점, 그 다음에 이제 제동, 그죠? 제동과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잘 좀 알아놔셔야 됩니다. 이 전반적으로 싹 다 알아놔야 됩니다. 과거에 유도전동기 중심으로 이 기출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 동기전동기 쪽으로 자꾸 문제가 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패턴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 부분에 더 계속해서요, 제동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제동, 즉 브레이크, 즉 스톱시키는 거죠. 왜 제동을 하는지, 이런 목적들, 제동 방법에 대한 분류들, 요런 걸 기계적 제동이냐, 전기적 제동이냐, 요런 걸로 분류를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적 제동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직류전동기, 유도전동기, 그렇게 나눠서 제동 방식별로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들은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있죠. 그죠? 기본서에 그대로 있고, 또 우리 연구반 교재도 있고, 요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르고 원판 회전 논리와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작용 발생 원리.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서 수업할 때 이미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린 거죠. 기본서 수업할 때, 이런 유도전동기에 대한 회전 원리, 회전 자개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히 설명해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다 잡혀 있으면 그냥 그저 먹는 그런 어떤 문제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기초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스럽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2교시에는 총 25점 문제가 6문제, 150점이 출제되었고요. 10점 문제가 5문제. 그래서 총 200점으로 1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전체 비율에서 한 34.5%. 그러니까 세 권을 우리가 평균하면 평균을 약간 넘는 어떤 그런 프로테이지로 2권이 출제가 됐죠. 자, 이 2권의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연구반 20교재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연구반 교재로 다시 다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연구반 자료에 다시 업데이트가 돼서 제가 연구반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 이제 뭐 동기전동기 같은데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기동 원리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프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을 통해 가지고 전동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상세히 내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죠? 뭐 이미 우리가 연구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유도전동기 원리도 아마 잘 꿰차고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막 기동 방법도 마찬가지요. 제동에 대한 부분도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3군을 보시면 3군에는 신재생, 뭐 스마트 그리드, 뭐 우회, 자, 이런 책자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요즘은 우리가 이제 3군에서 약간 기출 빈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신재생 및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 자, 첫 번째 풍력 발전에 대한 출력 개수와 주속비. 제가 이 주속비도 이번에 좀 나올 수 있다고 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연구반 수업할 때요. 그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풍력 발전기 로타 지름이 30m인 공차가, 자, 풍속 16m/s로 이렇게 풍속 이럴 때, 회전수가, 자, 50rpm으로 800km의 발전기 출력을 내고 있을 때, 풍차의 출력 개수와 주속비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계산 문제는 사실 우리 공식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 기본반에 다 있던 내용이고 연구반 내용도 다 있는 문제입니다. 단지 이제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 이제 전기적 출력을 우리가 이제 효율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거에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요 문제는 우리 발송배전 기술사의 그 발전공학 책자에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풀이가 있습니다. 수치만 약간 바뀐 거 있죠. 자, 그런 어떤 문제라는 걸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의 직류전로의 지락 차단 장치 시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게 우리 앞에 125회인가? 그때 한번 기출이 됐던 문제죠. 이게 이제 우리가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이 계속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락 차단 장치 시설 방법에 대해서 벌써 두 번째를 물어봤죠. 그죠? 우리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14조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지락 차단 장치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C 규례도 보면 태양광 발전 설비 그 뒤에 KC 규정에도 보면 지락 차단 장치, 그 다음 과전류 차단 장치에 대한 어떤 시설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압계통, 고압계통에 대한 지락 차단 장치 시설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 제가 연구반 수업할 때 고압하고 저압하고 계통을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상세히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계통의 접지계통 어떻게 되고, 비접지계통 어떻게 이 지락 차단 장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그 항목별로 상세히 다 설명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웬만하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태양광 발전, 요건 했고요. 그 다음 에너지 전략 쪽을 봐보시면, 자, 에너지 전략 쪽에는 과거 기출 문제가 동력 설비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가, 그죠? 이제 수변전하고 조명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수변전하고 조명 문제를 같이 해서, 동력 설비랑 같이 해서 에너지 절감 문제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동력은 뭐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잘 쓸 수 있던 부분이고, 혹시 이제 수변전 설비나 조명 설비 쪽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런 문제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방범 방제 쪽으로 보시면, 자, 수변전 전기 설비에 대한 내진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뿐만 아니고, 국내도 계속적으로 지진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진은 꼭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내용들도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범 방제에서 계속해서 전기 방식 문제가 나왔죠. 이때 이제 부식 발생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발생 메커니즘. 요거를 여러분 상세히 작성해야 된다. 이 부식이 발생되려면 반드시 부식의 3요소가 있죠. 우리가 화재가 발생되려면 화재 발생 3요소가 있듯이 부식도 발생되려면 반드시 3요소가 결합이 돼야만이 부식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식 발생 조건 3가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그게 이제 3가지가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되어 있고, 이 3가지를 어떻게 끊어줘야, 어느 쪽에 끊어줘야 전기 방식을 할 수 있는지. 자, 전기적인 방법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게 전기 방식이죠. 우리 희생양극법이라든지 뭐 외부 전원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응급방식법의 원리를 적용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응급방식법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리들, 그 다음에 수식적인 거, 화학적인 어떤 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기본반이나 연구반 수업을 했던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상세히 잘 썼을 걸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식 발생 조건과 이 발생 메커니즘을 얼렁뚱땅 쓰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식 발생 조건 세 가지를 물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쓰지 않고 다른 쪽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기본반, 연구반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잘 적을 수 있는 문제이고요. 자, 정보통신 및 제어 쪽에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우리가 예상을 좀 못했던 그런 문제죠. 이 부분은 약간 전통적인 거죠. 정보통신 문제인데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이제 대응을 좀 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죠? 왜냐하면 유비쿼터스하고 지능형 도시,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내용으로 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상세히 비교해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출문제의 풀이집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설계 계획 및 감리 문제. 자, 사실 감리 문제도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 이 감리용 배치 현황 신고서에 필요한 제출 서류 이게 나올지는 사실 좀 몰랐죠. 자, 이런 게 사실 기술사 문제로서 꼭 출제돼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좀 있죠. 뭐 기술사가 이런 거 배치 신고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무에 가면 그 회사의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다 이런 배치 신고 서류 같은 거라든지 배치 현황 신고 이런 걸 다 합니다. 기술사가 무슨 이런 것 서류까지 작성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이런 걸 말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감리가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 우리 이번에 이제 감리 쪽에 문제가 됐던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감리가 건설계통에 갔을 때, 우리가 시공계통에 갔을 때 감리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그죠? 그런 걸 내둔다든지 아니 뭐 설계감리라든지 시공감리라든지, 그죠?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걸 좀 물었어야 되는데 약간 서류적이게 좀 물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전혀 빗나간 어떤 그런 문제가 좀 기출이 됐습니다. 기출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반송 설비는 이게 최근에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엘리베이터 설계 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요, 우리 모란반에서, 모란 지점에서 요거 시험 치기 전에 바로, 그죠? 한 2주 전인가 공부했던 부분이죠. 요 설치 대수, 그죠? 일반용, 승객용, 비상용,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 요거 수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 공식적인 부분이니까 좀 말씀드리기 뭐하고, 그 다음에 건축적 고려사항이나 속도 제어, 이런 부분은 우리 연구반에서 제가 이제 속도 제어 부분, 직류 교류, 요거 나눠가지고 상세히 다 설명을 했죠. 4개, 2개, 그죠? 속도 제어 방식, 4가지 방식, 2가지 방식, 제가 상세히 요거 설명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SCIC 쪽에서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필요 구역 선정 방법, 그 다음에 내부 필요 시스템 보호 대책. 자, 이 부분이 나왔죠. 이 부분은 우리 기본서 책자에 그대로 있습니다. 기본서 책자에 그대로 있고요. 연구반 책자에도 나와 있죠. 그 LPZ에 대해서는 기존에 요거 자체로도 한번 10점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특히 이 내부 필요 시스템 보호 대책은 종전에 우리가 이 부분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내부 필요 시스템 보호 대책은 계속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KC하고 총론을 봐보시면요. KC 쪽에는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KC의 배선설비 허용 전류 선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허용 전류 선정 시 고려사항, 복수회로 포슬 그룹의 고려사항, 조련물의 허용 온도. 자, 이거는 제가 2권에 우리 KC 관련해서 요 내용 그대로 올라 있죠. 우리 연구반 기본서 책자에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 기본반 수업할 때 제가 이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 허용 전류 선정할 때 이런 그 고려될 사항들,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조련물의 온도,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또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배선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케이블의 허용 전류를 구하는 거죠. 또 그리고 케이블 단면적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용 차단기, 뿐만 아니고 이제 단락이 발생됐을 때 그때 차단기 용량, 전동기 적격 전류를 고려한 전동기 보호용 차단기, 케이블 굵기, 케이블 선정 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케이블 탄면적 이런 부분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게 기본 문제니까. 자, 이런 부분 우리 기본서에 다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론에 보시면 암페어 주의 적분의 법칙이죠. 암페어 주의 적분의 법칙은 요거는 우리 기초 수업할 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이제 2번, 3번이 우리가 수업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저 2번 문제는 우리가 114회 때 한번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무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기.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강정희 박사님께서 자기학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요.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다 수업을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까지 제가 못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박사님께서 이 수업을 어느 학원 못지않게 어느 누구보다도 상세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수업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별도 수업을 들으시면 이 부분은 다 보완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권은 25점 문제가 총 5점이고 7문제니까 그 다음에 10점 문제가 4문제 그렇게 총해서 215점 3권이 조금 많이 나왔죠. 그죠? 3권이 평균 뭐 11문제, 뭐 10문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조금 12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비율의 약 한 37%가 3권에서 기출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문제 전체를 유형을 보시면 전에는 이제 전원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배전은 일단 한 기본적인 한 30, 한 3% 정도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했던 문제를 계속적으로 한 5년 이상 분석을 해보면 이 3권 쪽에 문제 빈도가 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 수업할 때도 이제는 1권 수업을 조금 줄이고 3권 쪽에 제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3권 쪽에는 그렇게 출제가 많이 안 됐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3권 쪽에 있는 이 내용들이 기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또 수업 방향을 약간 시간적인 부분을 이쪽을 좀 더 할애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앞으로 이런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133회 시험 문제를 볼 때 제가 나름대로 한 달 전, 수업 시험 보기 한 달 전이나 한 2달 전, 한 45일 전에 미리 제 나름대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그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보통 보면 한 15회, 이 15회 텀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한 10회 안쪽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한 20회 텀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물론 제가 분석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한 300문제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 안에 이제 몇 문제가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떠하나 여러분들 저도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연구반이나 실전반에 계신 분들도 항상 문제를 분석을 해서 학원에서 저랑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떤 초교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준비하시고 같이 스터디하고 토론하시면 우리가 합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기출문제 분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